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골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먼저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중앙을 향해 있던 발언대를 국무위원석 앞 답변석 쪽으로 또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답변석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장관이 이미 답변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부총리님, 코로나 이후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내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로나 기간 후에 고금리 고물가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내수하고 내수의 회복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더뎌서 그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내수가 아주 장기간 부진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트럼프의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로 내후 외환이 겹쳐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라고 봅니다. 이에 국내외 기관들은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고 심지어 0%를 전망하고 있기도 한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당초 정부의 전망은 1% 중반대였는데 작년 4, 4분기하고 올해 1, 4분기 성장세가 예상보다 나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상당폭 하방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발 관세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나 기업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일 정부가 또 민생과 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그 미국과 어떤 관세 협상에서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그 부분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세가 현실화됐을 경우에 나오는 우리 각 업종별로 업종의 피해들을 지원하고 또 이 기회에 그분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나 조선, 그다음 철강 이 분야 각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를 통해서 지금 마련하고 있고 또 발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발표한 것처럼 또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서 그 최대한 저희가 아주 시급한 현안 중심으로 그 한 12조 원의 지금 추경안을 마련을 해서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신속한 논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데 대해서 오늘 한번 논의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제 성장률의 94%를 수출이 기여한 수출 주도형 성장 국가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흔들리면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총 수출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8.7% 달하는데요. 때문에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지대하다고 봅니다. 부총리, 미국이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해서 일단 한숨을 돌리긴 했는데 10% 기본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런데 이 기본 관세조차도 기존의 한미 FTA의 실효 관세율에 따르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담이 됐고 또 앞으로 상호 관세 등이 그대로 발효된다면 제2의 IMF가 온다 할 정도의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예가 된 것은 상호 관세의 경우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 관세는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또 고율의 관세가 있고, 또 보복 관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수출의 의존도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커지고, 물론 그 안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회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당장은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 가지고 상호 관세의 부과를 최대한 유예를 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그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현재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일단은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권한대행이 얼마 전에 통화를 해서요.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결이 아니고 대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큰 원칙에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조선이라든지 LNG라든지 무역 균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 정상이 지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반을 해서 지금 장관급 회의가 계속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안보 전략 TF라고 해서 지금 대행 중심에 그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그 컨트롤 타워에서 민관이 같이 지혜를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경제안보 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미국과의 또 협상이나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 논의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현 정부가 60일의 이제 임기밖에 안 되는 그런 정부이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조속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차기 정권 출범 후에 협상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8일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에 경제통상 외교 전문가인 한덕수 대행이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협상해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조속한 협상을 완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행 체제지만 일단 국익을 위해서 국익이라는 하나만 보고 저희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상을 하고 또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국 정상들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미국을 찾아서 트럼프와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대행도 필요하다면 조기 방문해서 트럼프와 만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필요는 없는데요. 당장은 이제 장관급 회의부터 시작하면서 실무자들끼리 지금 현재는 서로 관심사항에 대해 확인을 하고 또 협상의 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 지난번 통화에서 우리에게 요구를 많이 했죠. 어떤 걸 요구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요구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서로 관심 사항을 얘기를 했으니까요. 경제적인 것만 놓고 보면은 이제 무역 균형, 그다음에 조선 LNG 뭐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 일본, 대만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자금을 대고 향후 이를 구매하는데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LNG 수입 말씀하시는데 그 관련된 건 아직 그 미국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의 입장이나 또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미국과 대화를 하면서 미국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제안과 또 우리 국익 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지를 앞으로 논의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손해가 예상될 경우 기업들이 잘 참여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지금 민간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이익이 되는, 그리고 또 미국하고의 어떤 상호 호혜가 되는 그런 우리가 그런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업은 경쟁 상대였던 중국이 밀려나면서 한국이 유력한 협업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회이자 효과적인 협상 카드도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믿고 협력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 또 조선업계 등과 힘을 모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 또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현 상황을 규제 개혁의 적기로 생각하고 비관세 장벽도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을 억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의 투자만 막고 실효성이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부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된 부분 외에도 필요한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어떠한 상황이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따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 이어서 한덕근 산업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 분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장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피해 분야 또 그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십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관세 조치가 계속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저희가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각 분야별로, 업종별로, 산업별로 저희가 지금 필요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상당히 큰 타격이 그렇습니다. 오겠죠. 예. 중국의 1위 수출국인 미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가장 큰 시장이 막힌 중국이 오히려 이제 EU 등 다른 나라로 이렇게 수출 물량을 돌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중국도 주특기 아닙니까? 덤핑 공세로 나올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우리 수출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수출 시장에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또 범정부적인 지원이 아주 절실한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 1위가 반도체죠. 그렇습니다. 한 네. 5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미국이 곧 관세를 별도로 발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고, 아마 그럼 조만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하시는 대로 발표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로 인한 수출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 또 반도체 특별법도 조속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 여야 간 지금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관, 우리와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는 대만, 근로시간 규제합니까?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12시간까지 지금 근무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주요 경쟁을 하고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는 주말 근무도 아주 상시화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를 하지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엔비디아 개발자들은 주 80시간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강제로 불을 끄고 잠을 자야 하는 그 순간에도 엔비디아 TSMC 하루 7일 또 주 7일 하루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재명 전 대표가 삼성전자급 기업을 6개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규제를 그대로 둔 채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좀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모래주머니를 차고 지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K 엔비디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이 전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가 노조가 반발하자 곧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반도체 업계에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조변석계로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가 살아야 먹사니즘, 잘사니즘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관세 폭탄으로 중국의 미국 수출길이 막힌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성과를 내고 있던 조선이나 태양광 등 에너지, 2차 전지, 반도체 등의 분야는 우리에게 블루오션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또 하나의 카드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관,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체할 수출국 또 핵심 경제 동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답변석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민생 예산마저 모조리 깎아버린 가맹 예산안을 헌정 사상 최초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35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또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추경안의 절반에 달하는 15조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대선용 포퓰리즘 예산입니다. 이런 혈세 낭비, 대선용 포퓰리즘 예산이 아닌 진정한 민생 회복을 위한 핀셋 지원 추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12조 원 규모의 추경 저희 정부의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들은 지금 현재 당면한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고 또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가 가능한 그리고 또 정책적 쟁점이 없는 내용들로 일단 시급한 게 속도입니다. 지금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과 AI, 통상과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생 이슈 이 세 가지에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편 관세 피해가 본격화되면 수출 기업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도 대선 전국으로 모든 것이 멈춰져 있고 정부의 재정 집행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총리, 현재 금년도 재정 집행 진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안 그래도 2월까지 봤더니 예년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3월 달은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1, 4분기 신속 집행은 3월부터도 그래도 이제 2월보다는 양호한 지금 진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첫 달, 둘째 달, 1, 2월은 좀 늦고 3월부터 진도가 팍팍 나가는데 그래도 너무 늦는 것 같아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부총리, 오늘 12조 규모 추경을 발표를 하셨는데 통과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국회에 언제 제출할 겁니까? 지금 저희가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제출을 할 거고요. 지금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설명도 적극적으로 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당초에 4월 중에 하겠다는데 그거 안 되겠네요. 지금 현재로는 4월 말 5월 초까지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늦게 내고서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요. 또 이번 12조 규모도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규모인데 새 정부 출범 후에 2차 추경까지 염두에 둔 예산 편성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현재 저희가 가장 빨리 통과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됐고요.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국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12조 규모 추경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라고요. 또 민주당이 일방삭감한 필수 예산들 재난 대비 목적 예비비라든지 또는 필수 특할비 등 이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 이종배 의원 계속 발언석에 서 있습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고 발언석을 중앙을 향해 돌리고 있는 이종배 의원입니다. 충북 충주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 첫 번째 질문 의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호소를 드립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은 당파를 초월해서 협치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9일 각 당이 정책적 이견을 극복하고 좌우 대연정에 조속히 합의했습니다.
일본도 이시바 총리가 정치자금 스캔들로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서 야당이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이펀 민주당 대표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여야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진정한 모습 아닐까 반문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야 간 대화는 실종된 채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 정쟁만 일삼고 초유의 경제 위기에도 경제 수장을 탄핵한다고 수차례 겁박했습니다. 심지어 미국발 관세 대응 최일선에 있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하는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경제부총리 탄핵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바뀌어야 합니다. 경제당국의 발목을 잡는 탄핵 청문회를 중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 속에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여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